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환우분들께서 항암 치료를 하실 때 왜 식사를 잘 못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그런 이유들은 결국 여러분들께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럽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한번 차분차분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항암제를 맞는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데 이 메스꺼움이죠.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메스꺼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이 메스꺼움에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음식을 먹는 그 자체 그 순간에 느끼는 그런 메스꺼움이 있고요. 또 음식을 먹을 생각 또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 생각만 하기만 하더라도 바로 메스꺼운 그런 기억 효과에서 오는 메스꺼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메스꺼움이라는 것을 왜 느끼냐면은 결국 우리 머리에 있는 이 뇌에서는요, 뇌에서 이 감각을 그 메스꺼움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 뇌의 메스꺼움을 자극하는 부분에 가서 그러한 물질들을 의해서 이런 뇌의 부분들이 자극이 되면은 몸에서 메스꺼움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한 메스꺼움이 점점 심해지면은 이 부분이 우리 몸에 있는 소화기 계통, 특히 위라든지 이런 소화기 계통, 장계통에 영향을 미쳐서 토하게끔 만들게 하는 그런 운동 기능까지 관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메스꺼움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암제를 맞을 때는 결국 항암제 자체 때문에 오는 메스꺼움이 가장 크겠죠.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모든 종류의 약성분은 그 약이 몸 안에 혈액을 타고 돌아다닐 때 이러한 메스꺼움을 느끼는 뇌의 이 부분, 저희 중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중추에 가서 자극을 줘서 메스꺼움을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맞는 항생제도 사실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맞고 난 다음에 메스꺼움 하시는 분들도 역시 이와 똑같이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진통제 중에서 아주 유명한 트라마돌이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그러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많은 종류의 마약성 진통제들도 이러한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약제들이 들어가면은 이런 약성분들이 우리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중추를 자극을 해서 메스꺼움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정도가 항암제가 다른 종류의 약제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항암제의 성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은 결국 항암제의 농도에 따라서도 이러한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암제 자극이 우리의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다. 사실은 항암제는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는 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항암제가 들어가면서 그 항암제가 암세포를 파괴시키는데 그 암세포가 파괴되면서 나오는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물질 중에서 물론 좋은 성분이 있을 수는 없죠. 대부분 나쁜 성분들인데 그런 나쁜 성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모든 종류의 세포는 파괴되면서 이런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이토카인이 역시 혈액을 타고 흘러다니다가 이 혈액에 있는 이 뇌에 있는 이 메스꺼움을 느끼는 중추에 가서 작용을 해서 역시 메스꺼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파괴되는 동안 역시 이러한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메스꺼움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두 가지, 즉 항암제 자체의 자극, 그리고 암세포가 파괴되면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의 자극, 이거 이외에도 장 운동이 저하되면서 오는 메스꺼움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항암제들은 이 항암제가 투여되면서 장 운동을 저하시키는 기능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특히 이러한 장 운동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빈카 알칼로이드라고 해서 빈크리스틴이라는 종류의 약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발골수종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약제들 중에서는 역시 이런 장 운동을 영향을 미치는 신경계통의 독성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이 신경 독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장 운동에는 자율신경계가 작용을 합니다. 즉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계도 문제가 생기면서 장 운동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장 운동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은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변비를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항암 치료하면서 변비를 경험을 하는 이유가 꼭 항암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항암제를 맞는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음식량이 줄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면서 변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아무래도 활동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수분 섭취가 좀 줄어들고 탈수가 생기다 보니까 생기는 변비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장 운동이 저하가 되고 변비가 생기게 되면은 그만큼 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원활하게 이런 음식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메스꺼움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 기억효과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항암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시면은 그 다음번 항암제를 맞으러 오셨을 때 그때 전번에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이 항암제 맞기도 전에 메스껍고 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억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억 효과는 결국 이 대뇌, 우리의 좀 더 상위 부분에 있는 뇌 부분에서 내가 항암제를 맞았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으니까 그 기억을 떠올리고서는 이 메스꺼움을 관장하는 중추 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신호에 의해서 메스꺼움을 관장하게 되는 이런 중추가 작용을 하면서 메스꺼움을 일으키고 토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기억 효과에 의한 거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은 그 직전에 항암 치료하셨던 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덜 토해야 되고 덜 힘드셨어야 되고, 또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그런 기억들을 많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기억 효과가 강한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따로 사용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제들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기억 효과들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메스꺼움 외에도 결국은 입이 허는 것 때문에 잘 못 드시는 것도 굉장히 커요. 입이 헌다는 거는 결국 항암제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영향 때문인데, 자, 항암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세포독성 항암제들, 이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것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냐면은 결국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점을 이용하게 되는데, 정상세포에 비해서 암세포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이 항암제를 섭취하는 그런 속도, 양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암제가 암세포에 좀 더 많이 농축이 돼서 그로 인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효과를 이용하는데, 근데 이러한 세포독성 항암제의 특성 때문에
일반 세포들 중에서도 굉장히 빨리 자라는 세포, 즉 정상세포인데도 빨리 자라는 세포들도 이런 항암제 영향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입안에 있는 입점막 상피세포, 그리고 장에 있는 상피세포,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많죠, 사실은. 예, 혈액세포들도 역시 그런 세포들이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세포라든지 손톱이라든지 발톱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몸에서 정상세포보다 조금 예를 들어 빨리 자라는 세포들은 전부 항암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입에 있는 점막상피나 장상피 세포들도 굉장히 빨리 자라고 빨리 대처가 되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세포독성 항암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대개 이런 항암제 영향을 굉장히 잘 받게 돼서, 그래서 항암제를 맞고 난 다음에 약의 종류에 따라 개인 특성에 따라 약의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입이 헐고 장이 허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 이외에도 최근에 나온 표적치료제도 역시 일부는 이렇게 이런 입 점막상피나 장상피 세포를 공격을 해서 이러한 이 허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약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 점막상피가 헐고 장상피가 헐게 되면 무슨 영향이 생길까요? 일단 음식이 먹을 때마다 아프죠. 아프니까 먹는 게 꺼려집니다. 또 먹을 때에 자극적인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음식들 되게 보면 약간 짭짤하고 약간 매콤하고, 또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입맛에 좀 어느 정도는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식을 잘 못 먹게 됐다 보니까 이 음식을 싱겁고 덜 짜고 밍밍한 상태, 맵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입맛이 더 떨어지죠. 자,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입은 헐고 아픕니다. 짜고 매운 음식도 먹기 힘듭니다. 그리고 먹어봤자 흡수도 안 됩니다. 장상피가 헐게 되면은 자꾸 설사를 해서 밑으로 쏟아내니까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더더욱 고통스럽고 먹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적인 게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영향들 때문에 음식을 잘 못 드시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게 다 없더라도 사실은 식욕저하 하나만으로도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항암제를 맞은 대부분의 환자분들 되게 입맛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왜 입맛이 떨어지느냐? 이거는 항암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도 있고, 항암제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 정상세포, 암세포들이 깨지면서 그 깨지는 세포에서 나오는 요 사이토카인이라는 그 물질들이 우리의 입맛을 관할하는 뇌의 중추에 가서 작용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깨지는 상황, 정상세포가 깨지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떨어질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소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암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합병증이다. 그리고 미각 상실도 굉장히 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입 점막 상피와 장 상피가 손상이 된다고 했죠. 이런 손상이 되면서 특히 맛을 느끼는 혀의 미뢰라고 맛돌기가 있지요. 이 맛돌기가 전부 다 손상이 됩니다. 이 맛돌기가 손상이 되면서 입맛을, 즉 맛을 느끼는 그런 기능이 상실되니까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맛을 잘 못 느끼게 되다 보니까 음식을 먹는 그런 욕구, 식욕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뭐 이러한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 가지 정도가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잘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항암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왜 음식을 잘 못 먹게 되는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메스꺼움, 둘째는 입이 헐고 장이 허는 그런 부작용, 그 다음에 식욕 저하가 있겠고, 메스꺼운 곳은 왜 생기냐면 결국 항암제 자체가 이러한 메스꺼움을 관장하는 뇌의 중추를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암세포가 파괴되면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 역시 이 중추에 작용을 해서 메스꺼움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장 운동이 저하가 되고 변비가 되면서 운동이 떨어지다 보니까 식욕이 자꾸 떨어지고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직전에 항암 치료했을 때 고생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은 메스꺼움을 느끼고 토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억 효과라고 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입이 허는 거는 우리가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입 점막 상피와 장상피가 손상이 돼서 일어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프고 또 음식의 맛을 잘 못 느끼는 그래서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식욕이 저하되는 그런 대표적인 이유는 사이토카인 분비가 늘어나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혀에 있는 미래, 맛돌기가 손상이 되면서 미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항암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입맛이 떨어지는 이유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가. 물론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건강한 분들과 거의 동등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맛의 즐거움을 느끼고 어느 정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과 고용암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